보험 상품들 진짜 들여다보면 너무 복잡하죠. 네, 맞아요. 용어도 어렵고 종류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자료, 그러니까 한화손해보험이랑 흥국화재 이 두 곳의 2025년 8월 최신 자료를 딱 놓고 핵심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을 위한 맞춤 정보 분석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암 치료의 새로운 접근 방식도 보이고 또 어떤 데는 아예 비용 효율성을 막 강조하기도 하고요. 순환계 질환, 간병, 또 요즘 MZ세대 맞춤 상품 이런 것까지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정보들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오늘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상품 특징 쉽게 파악하시도록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화손해보험 자료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딱 보니까 QST, 일본 중입자 암치료 상담 서비스,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던데요? 이게 정확히 뭐죠? 이게 뭐냐면요. 단순히 그냥 해외 병원 예약 대행해주고 그런 걸 넘어서요. 네. 국내에서는 아직 좀 제한적인 그 최첨단 암 치료법 있잖아요. 중입자 치료. 중입자 치료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좀 높이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이게 기존 방사선 치료보다 암세포는 더 잘 죽이고 주변 정상 조직 손상은 좀 덜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오, 효과가 좋은 거군요. 그렇죠. 근데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해외 치료는. 그걸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이제 일본 내 센터 연계까지 지원한다는 거예요. 와, 전화 한 통으로요? 네, 물론 실제 치료 비용은 이제 본인 부담이지만 정보 접근이나 절차 지원만으로도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셈이니까요. 이건 8월 출시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치료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거, 이거 진짜 의미가 크네요. 네, 그렇죠. 다음으로 순환계 질환 보장, 이것도 엄청 강조하던데요. 18종 질환에 대해서 검사부터 재활까지, 와, 그것도 100세 만기로요? 네, 맞아요. 그 점이 특징이죠. 고령화 사회에서는 이 순환계 질환 앓는 기간도 길어지고 하니까요. 하긴 그렇죠. 100세 만기에다가 보장 범위도 넓어요. 검사, 수술, 중증 치료, 약물, 재활까지 다 포함해서 장기적인 의료비 부담을 좀 덜어주려는 거죠. 연간 최대 9천만 원 보장 가능성? 이것도 있던데,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요? 물론 그건 이제 최대치로 설계를 했을 때 이야기겠지만 어쨌든 고비용 검사나 치료가 길어질 때 이 정도까지 커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경제적인 안전망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렇네요. 간병인 지원 이것도 좀 다르던데요. 플랜 조합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일당 지원된다고. 근데 9가지 세분화된 담보. 이건 뭔가요? 네. 그건 뭐냐면 일반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니면 상급 종합병원에 갔을 때 또 요양병원일 때 혹은 암이나 순환계 질환 같은 특정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등등. 상황별로 다 다르군요. 네, 맞아요. 이런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간병인 사용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을 잘게 쪼개놨다는 의미예요. 필요한 것만 딱 골라서 가입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춤 설계가 가능한 거죠. 그 최대 30만 원은 이제 여러 플랜을 정말 최대로 다 가입했을 때 예시일 거고요. 네. 그리고 MZ세대랑 어린이 보험도 좀 강화됐다고요. 특히 어린이 보험의 그 배타적 사용권 획득 담보. 이거는 뭐 특별한 건가요? 그 배타적 사용권이라는 건요. 금융당국에서 이 상품 내용은 일정 기간 동안 당신 회사만 독점적으로 쓰세요 하고 권리를 인정해 준 거예요. 오, 다른 데는 못 따라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거기 언급된 열성경련 진단비 같은 거요. 그런 보장이 이제 한화손해보험만의 좀 차별화된 경쟁력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이랑 치아 보험 쪽도 간단하게만 좀 짚어주시죠. 네, 운전자 보험은 그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 범위가 경찰 조사 단계까지 포함된 거 한도 5천만 원, 그리고 차에 안 차고 있을 때 사고 난 것도 보장된다는 걸 좀 강조하고 있고요. 치아 보험은 그 금관원의 분쟁 사례가 많았나 봐요. 그걸 바탕으로 보철 치료할 때 치아 개수 어떻게 세는지, 또 이를 왜 뺐는지가 중요하다. 면책 기간, 감액 기간 확인해라. 이런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더라고요. 네, 하나손해보험의 특징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흥국화재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료 딱 보니까 업계 최저가 보험료? 이게 그냥 대문짝만하게 써있던데요. 보통 싸면 보장이 좀 줄잖아요. 여긴 어떤가요? 흥국화재는 이제 8월 기준으로 주요 진단비, 예를 들면 3대 진단비 같은 거요. 그 보험료가 다른 회사보다 한 20% 정도 저렴하다. 이걸 막 내세우면서도요. 네, 동시에 보장 폭은 또 넓히려는 시도를 같이 보여주는 게 좀 특징이에요.
대표적인 게 비급여 10억 통장이라는 특약이거든요. 비급여 10억 통장이요? 이름이 되게 특이하네요. 어떤 거죠? 이게 뭐냐면 암, 뇌, 심장 이 3대 질병 관련해서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비급여. 네, 비급여 치료비 부담 크죠. 맞아요. 그 부담이 크다는 점에 딱 차가 난 특약이에요. 이 특약 하나로 그 비싼 비급여 치료는 물론이고 간병인 쓰는 비용이나 상급병 진료 같은 관련 비용까지요. 아, 그런 것까지 다요? 네, 연간 1억 원 한도로 갱신하면서 최대 10억 원까지 보장한다는 그런 구상이에요. 여러 개 특약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하나로 딱 묶어서 편의성이란 보장 범위를 같이 잡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와, 그거 괜찮은데요? 그리고 기존에 간병인 보험 있던 사람도 추가 보장을 해준다는 것도 있던데요. 네, 그것도 좀 재밌죠. 기존에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이 있더라도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이용할 때는 추가로 5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서 보험료 부담은 또 기존 자기네 상품 대비해서 확 낮췄다고 주장하고요. 자료에는 50%에서 90%대까지 저렴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은 더해주고 흥미롭네요. 암이나 2대 질환, 그러니까 뇌, 심장 질환이 재발했을 때 반복해서 보장해준다는 점도 강조하던데요. 네, 맞아요. 실제로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 재발률이 생각보다 낮지가 않거든요. 자료에도 폐암 32%, 뇌졸중 25% 재발률 이런 게 언급되어 있던데 꽤 높네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첫 진단 받고 끝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거예요. 암은 최대 8번, 이대 질환은 최대 6번까지 반복 보장하고요.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도 연간 한도 내에서 10년 동안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계속 받는다는 개념이군요. 마지막으로 5 건강종합보험, 이건 어떤 특징이 있나요? 특히 그 3.05, 3. 이런 숫자는 뭐예요? 오건강은 일단 5세부터 50세까지 가입 연령대가 넓고요. 납입만제나 지원 혜택 같은 걸 강조하는 종합보험이에요. 그 3.05나 3.55 같은 숫자는 유병자분들을 위한 간편심사 플랜을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3.05는 최근 3개월 안에 의사가 입원이나 수술, 추가 검사 필요하다고 한 적 없고 5년 안에 입원이나 수술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질문 항목 수를 확 줄여서요. 병력이 있어도 가입하기 좀 쉽게 만든 거군요. 그렇죠. 가입 문턱을 낮춘 거죠. 선택지를 좀 넓혀준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회사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요. 확실히 보험 상품들이 점점 더 그 중증 질환의 장기적인 치료 과정 전체를 좀 아우르려고 하고 맞아요. 그리고 간병이나 비급여 항목처럼 아주 현실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막 진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한화의 그 해외 첨단 치료 연계 서비스나 또 흥국화재의 가격 경쟁력하고 비급여 통합 보장처럼 각자 다른 방식이지만 결국 소비자의 다양한 필요를 좀 채워주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정보들이 여러분께서 이제 보험을 비교하고 선택하실 때 어떤 점을 좀 중요하게 봐야겠다 이런 기준을 세우시는데 좀 유용한 팁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얘기 나눈 것처럼 보험이 단순히 이제 치료비만 딱 주는 걸 넘어서 해외 치료 상담 같은 서비스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앞으로 우리의 건강 관리 방식하고 보험의 역할은 또 어떻게 변해갈 거라고 보세요?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